예, 안녕하십니까. 유순복의 Thinking ITuber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 말 감정에 탁월한 능력을 지녔다는 백락의 일화를 문장과 함께 소개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본문에 앞서 유순복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더 알찬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예, 바로 본문 들어가죠. 향사 기음제찬 용청 경기 묘향, 그죠? 예. 향할 향자고 사는 불일사죠. 근데 향사 하게 되면 만약에 가령 이런 뜻으로 가정문에 쓰인 단어입니다. 예, 만약에 귀음제찬 기이한 소리, 그죠? 예, 있을 때 불뗄 찬 맨 위에 흥자가 있죠. 일어날 흥 나무목이 2개 있고 큰 대자가 있죠. 예, 밑에는 불화자예요. 불로 많은 나무들을 태우니 크게 일어나는 것에서 불뗄 찬입니다. 그래서 아궁이에서 나는 기이한 소리를, 그죠? 용청 경기 묘향 그랬죠? 용은 보통의 용자. 이거는 보통 범용한이라는 뜻이에요. 보통의 청력을 가진 사람. 그래서 용청입니다. 놀랄 경이죠. 이 말맞자에다가 발음은 경자예요. 이 말이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기 때문에 놀랄 경에 쓰이는 것이에요. 묘할 묘자고 소리 향자입니다. 아래에 소리 음자가 들어있죠. 위에는 음자, 고향 향자가 발음이 되겠고 아래에 소리 음이 뜻이 되겠습니다. 예, 소리 향자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청력을 가진 사람이 그 묘한 소리에 놀란다면 가정문이니까 아궁이에서 나는 기이한 소리를 듣고 보통의 청력자가 그 소리에 놀란다면 놀라지 않잖아요. 우리 보통 무슨 둔한 사람들은요 모르죠. 그것이 묘한 소리인지 좋은 소리인지 나쁜 소리인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서요 이 몸이 둔해져서 그래요. 그래서 웬만한 것에 놀라지를 않습니다. 웬만한 것에 놀라질 않아요. 예민할 수가 없어요. 이 몸이 너무 맵고 짜게 먹었기 때문에 이 몸이 단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우르르 가고 누가 뭐라 하면 우르르 가고 이게 그래서 그래요. 우리는 그걸 냄비근성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몸 자체가 둔해져서 이 감각이 둔해진 것 같아요. 너무 강한 자극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요. 일족복력 범식군 지기절군, 그죠? 뛰어날 일이에요. 독일을 할 때 일자예요. 독일이 앞에 외로울 독에다가 이 뛰어날 일이죠. 유일하게 뛰어난 독일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족은 발족자죠. 말을 상징합니다. 뛰어난 말이에요. 복, 엎드려 있을 복, 사람 인자에다가 개견자죠. 사람 옆에 있는 개는 엎드려 있다 해서 엎드릴 복자고요. 마곡간 역자입니다. 마곡간에 엎어져 있는 뛰어난 말을 보고 범식, 앞에 용청이라 그랬죠. 용, 이 범자가 앞에 용과 같은 대꾸죠. 절군이면 많은 무리 중에 아주 우뚝 솟은 것, 그래서 뛰어난 것이에요. 보통의 감식자가, 보통의 식견자가 그것이 뛰어난 것임을 안다면, 마곡간에 엎어져 있는 말이 뛰어난 것임을 안다면, 아나요? 모르지요. 저 말이 왜 저러고 맨날 밥도 안 먹고 저러고 있어? 몰라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그죠? 내 아들이 맨날 입이 배빨이 나와갖고 왔다 갔다 해. 왜 저러고 다니지? 이걸 알아야 돼요. 왜 그러는지 알아야 돼. 그죠? 몰라요. 말을 해야 알아요. 말 안 하면 모릅니다. 그걸 말 안 해도 딱 알아야죠. 아, 제가 뭐가 불만이구나. 아, 우리 남편이 뭐 때문에 화가 났구나. 우리 아내가 뭐 때문에 좋아하는구나. 이걸 알아야죠. 그것도 모르는데 이 말이 엎어져서 그렇게 밥도 안 먹고 시무룩해 있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보통의 범식자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장을 보시면 앞에 연과 뒷연이 대꾸죠. 정확하게 대꾸죠. 기이한 소리, 뛰어난 말.
마궁리에 있는, 마곡간에 있는, 예. 용청, 범식, 예. 놀랄경, 지. 다 똑같은, 여기 구조가 똑같죠? 예. 그래서, 대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기음이 이렇다면, 일족이 이렇다면, 그죠? 이렇게 된다면, 즉, 가령하고 즉자가 연결된 거예요. 만약 뭐뭐 하다면, 즉, 이러하다 하는 거죠. 100개는 채용이에요. 100개도 칭송할 수 없고, 부족. 이것도 가능 조동사입니다. 족자가. 칭송할 만하지 않아. 왜? 뭐 보통 사람들도 다 아는 것을 100개가 안다면 뭘 칭찬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남들이 모르는 것을 이 100개가 알기 때문에 칭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양락, 왕양의 양자와 백락의 락자를 합해서 양락하면 아주 말을 잘 다루는 사람입니다. 왕양은 춘추시대 때 진나라의 대부인 조간자 밑에서 말을 아주 잘 다루었던 사람입니다. 미가상야, 왕양과 백락도 숭상할 수 없다예요. 예. 이들은 다르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다 알아본다면 이 사람을 칭찬할 수는 없어.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다 모르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들이 칭송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백락에 대한 일화들이 있어서 그것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락은 중국 주나라 때 상마가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말 감정하는 사람이에요. 본명은 이제 손양이라고 하는데 왜 백락이라 하냐면 백락이라는 말은 그 전설에 그 천마, 하늘에 있는 말, 용이죠. 천마를 주관하는 별자리의 이름이 백락이에요. 그래서 이 손양을 백락이라고 했다는 거죠. 워낙 말에 대한 지식이 탁월하고 말을 잘 볼 줄 알기 때문에 백락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제 말을 팔려고 말 시장에 나갔는데 꼭두 새벽부터 나가서 앉았는데 이 말을 사려고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매번 허탕을 치고 들어오다가 이제 하루는 백락에게 가서 이제 좀 내 말 좀 감정해가고 도대체 왜 이 말이 안 팔리느냐 이제 좀 봐달라 하니까 이 백락이 귀찮지요. 5만 사람들이 다 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 준마가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니잖아요. 뭐 보나마나 뻔하게 허탕 칠 것이고 뭐 귀찮지요. 근데 자꾸 와서 이제 좀 제발 좀 봐달라. 내가 보기에는 좀 남다른 말인데 좀 봐달라 해서 할 수 없이 이제 가보니 딱 보는 순간 백락이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이제 생각보다 훨씬 좋은 그런 준마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동안 바라보다가 좀 아깝다는 이제 표정을 지으면서 이제 그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유명한 백락이 하는 태도를 보고 막 다투어서 그 말을 사려고 막 달려들어서 순간에 그냥 그 값이 10배가 넘는 돈을 받고 팔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길을 지나가다 보면 좀 멋지게 보이는 사람을 보면 가다가도 다시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예요. 백락이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저 말은 뭔가 다른 말이구나 이래서 값이 막 뛰고 이렇게 된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그 명마도 백락을 만나야 세상이 알려진다 뭐 이런 그 사자성어로 쓰여요. 아무리 재주가 있는 사람도 그 재주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야 빛이 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백락일고가 이제 이런 식의 뜻으로 또 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일화가 백락상마입니다. 예, 이 상자는 볼상이죠. 우리가 관상할 때 이 상자를 씁니다. 예, 백락이 말을 감상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소금마차를 끌던 말이 졸지에 이제 천리마가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초나라 왕이 이제 백락이 이제 말을 잘 보니까 내가 큰 돈을 줄 테니 좋은 말을 구해오라 이렇게 명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백락이 이렇게 길을 나서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제 소금 장수가 이제 마차를 이제 끌고 오는 것을 봤는데 그 소금 마차를 끌고 있는 그 말이
아주 세상 비쩍 마르고 빌어먹게 생긴 볼품옷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백락이 딱 보니 단번에 그 말이 이제 천리마라는 것을 이제 직감을 했다는 겁니다. 그 왕이나 태우고 세상을 호령해야 하는 그 말이 삐쩍 마르고 수레를 힘겹게 끌고 가는 것을 보고서는 이 백락이 너무 이 마음이 아파서 입고 있던 그 베옷을 벗어서 말의 잔등을 덮어주었답니다. 그러자 이 말이 자신을 알아줘서 감격해서 그런지 길게 목을 빼고 그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우렁차게 울었다고 하는 일화가 있어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개장수 있죠? 개장수. 이 개들이요, 막 이렇게 뛰다가도 이 개장수가 딱 나타나면요, 아주 죽은 듯이 조용하답니다. 안다는 거예요. 딱 보면 개장수. 오늘이 내 장사 치르는 날이구나를 딱 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한대요. 그 개들이. 그렇듯이 서로 알아보는 거죠. 이 백락은 그 천리마를 알아보고, 천리마 또한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난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금장수한테서 이제 이 백락이 이 말을 사가지고 이제 초왕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왕이 막 보자마자 승질을 내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 돈을 얼마를 줬는데 이딴 빌어먹을 말을 사왔느냐 이래가면서 난리를 치니까 이제 백락이 조금 기다려주세요 이제 이러는 거예요. 왕도 뭐 워낙에 이제 백락이 권하는 말이니까 한번 기다려보자 이제 그랬죠. 그래서 이제 백락이 말을 아주 좋은 마곡간에다가 아주 영양 좋은 먹이를 주고 이렇게 해서 살펴주니까 이 말이 살이 돋으면서 그 예전 모습은 없어지고 위풍당당한 그런 천리마가 됐다는 거예요. 천하라 왕이 그 말을 보자마자 그냥 바로 말전등에 올라가서 채찍을 한번 휘두르니까 막 천리를 달렸다는 그런 일화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이 한유가 당송 8대가죠. 이 당나라의 문호 아닙니까? 이 한유가 그의 잡설에 이런 내용을 썼어요. 천리마가 보통 말과 함께 지내면 보통 말보다 못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설명한 글이에요. 왜 그러느냐? 왜 천리마를 보통 말들하고 같이 지내면 능력 발휘가 안 되느냐? 하루에 천리를 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말을 보통 말과 취급하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우리도 영재교육 해가지고 따로 영재들만 모아서 가르치는 그런 일도 있었죠. 이 한유는 자신의 재주가 천리마 정도인데 그 천리마로서의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말에 가탁해서 쓴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받습니다. 사실 그 많은 천재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천재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주만큼 대접을 못 받는다고 다들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욕심은 하늘을 찌르는데 그 대접을 자기 이상으로 받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공자가 그런 말을 한 거죠. 논어 학기편 1장에 보면 인부지불온 불력군자호라는 말이 있죠. 공부하셨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다. 그러니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그렇죠? 이 평가라는 것은요, 그 인연이 되려면 나를 내 이상 평가를 하고 아니면 평가절하하는 것 같아요. 이 중생계는 복계라고 합니다. 복으로 움직여지는 것이지 재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죠. 저 옛날 무대 미술 그 활동할 때요, 해화동에요, 정말 재주꾼들 많아요. 그런데 그들의 그 소원이 뭐냐면 방송국 진출이에요. 안 돼요. 근데 복이 있어야 돼요. 복이. 제가 15분 내로 영상을 찍기로 했는데 또 이렇게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문장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향사, 기음제찬, 용정, 경기, 묘향. 만약에 아궁이에서 나는 기이한 소리를 보통의 청력자가
그 묘한 소리에 놀란다면 마곡간에 엎어져 있는 뛰어난 말을 보고 보통의 식견을 가진 사람이 그 뛰어남을 알아본다면 즉 100개 부족칭 양락 미가상야 100개도 칭찬할 수 없고 왕량이나 백락도 숭상할 수 없다. 우리는 일전에 그 찬수경 중에 그 원하속도 일체중이라는 코너에서 사승마의 예를 공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사는 뱀사하고 승은 밧줄이고 마는 이제 삼이죠. 예. 밧줄을 뱀으로 알고 두려워하거나 그죠? 그 다음에 밧줄을 밧줄로만 알고 예. 매어 있음을 알지 못하고 그 본질인 마 삼임을 알지 못해서 밧줄에 매어 있음을 공부하셨죠. 그러나 밧줄이 뱀이 아님을 알고 밧줄에 매어 있음을 안다 해도 이 세상 만물이 또한 다 그러함을 알지 못해요. 밧줄이 그런 것은 알아. 이론적으로 알아. 그런데 이 세상 만물이 다 그런 것을 알지 못해요. 설사 안다 한들 예. 남들이 말하니까 그런가 할 뿐 정말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검은고가 무슨 나무로 만들어진 것인지 말의 본성이 무엇인지 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의 본성이 무엇인지 나의 본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큰 의미로 대상의 그 진면목을 볼 줄 아는 안목, 식견 예, 그것과 예, 이 지금 말씀드린 사승마의 예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감시관을 기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thinking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그 감정평가사였던 채옹과 백락을 2부에 걸쳐서 공부하셨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